안녕하세요. 세브란스 S치과 대표원장 김성수입니다. 오늘은 환자분들께 보철물의 종류에 대해서 가감없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치치료와 신경치료는 충치의 진행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충치가 나타난 초기에는 간단한 충치치료로 가능하지만 치아 뿌리까지 충치가 진행돼 치아에 통증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경치료를 진행해야 합니다. 충치 초기에는 별다른 통증이 없어서 환자분들이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기적으로 치과를 방문하여 충치치료가 필요한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둘의 차이는 충치의 범위와 남아있는 치질의 양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옅은 충치 치료에는 일반적으로 레진이란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레진은 치아에 사용되는 수복물 중 신미성이 우수하고 가격이 저렴한 장점이 있습니다. 범위가 큰 경우나 인전면까지 충치가 진행된 경우에는 인레이라고 하는 떼우는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신경치료 후에는 치아의 신경과 혈관을 제거하기 때문에 치아가 많이 약해지게 됩니다. 또한 충치의 범위가 크기 때문에 치질이 많이 남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신경치료 후에는 크라운이라고 하는 씌우는 치료를 통해서 치아를 수복해 주어야 합니다. 치아에 사용되는 보철물의 재료에는 금과 PFM이라 하는 금속과 도자기를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재료, 그리고 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르코니아라는 재료가 있습니다. 금은 생체 친화적이고 치아와 강도가 가장 유사한 재료인데요. 다만 최근에는 좀 더 치아와 유사한 자연스러운 심미적인 치료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사용량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재료로는 PFM 크라운이 있는데요. 강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도자기 안에 금속을 넣고 사용했습니다. 다만 완벽한 치아색을 재현하기에는 무리가 있고요. 도자기 파절로 인한 문제도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르코니아는 치아색과 유사하면서도 금보다 더 강한 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한 저장력이 필요한 어금니의 경우에는 최근에 지르코니아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철물도 관리를 잘 하시면 오랫동안 사용하실 수도 있는데요. 잇몸 모양이 달라지거나 관리가 잘 안 돼서 치아 뿌리에 충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보철물을 교체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대부분 사용하시다 보면 보철물이 깨지거나 보철물 주변으로 2차 충치가 생기기 때문에 5년에서 10년 정도 사용하시면 교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끈적한 음식을 드시는 경우에 보철물이 빠질 수 있으니 너무 질기거나 끈적한 음식은 피하시는 게 좋고요. 일반적으로 크게 2차 충치가 없거나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보철물을 재부착해 드릴 수 있는데요. 다만 치아 안이 썩거나 보철물이 변형된 경우에는 보철물을 새로 제작하셔야 합니다. 또한 한번 떨어진 보철물은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식습관이나 환자분들의 주의사항을 더 잘 지키셔야 합니다. 2차 충치가 없는 경우에는 굳이 교체를 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다만 보이는 부분에 아말감이 있는 경우에 치아 색깔이 나는 레진이나 혹은 지르코니아 같은 재료를 사용해서 심미적인 치료를 하시는 게 환자분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성인의 영구치와 마찬가지로 신경치료를 하게 되면 치아를 보호해 줘야 되기 때문에 보철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유치는 교환할 치아이기 때문에 고가의 치료를 진행하진 않고요. 기성관 수복이라는 SS 크라운 혹은 금속관인 SP 크라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보철물도 치아에 하는 보철물과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임플란트 보철물은 나중에 보철물을 수리하는 게 용이하기 위해서 보철물 표면에 홀이 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홀은 치아 색깔이 나는 단단한 재료로 메꿔드리게 됩니다. 임플란트의 경우에는 잇몸뼈가 단단하게 붙어있기 때문에 자연치보다 보철물 파절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씹는 힘이 세거나 질긴 음식이나 단단한 음식을 자주 섭취하시는 경우에는 씹는 면을 도자기보다는 금속으로 하시는 게 오히려 파절이나 사용하시는데 더 편안하실 수 있고요. 많이 보이는 부위는 아니기 때문에 크게 신경은 쓰이지 않으실 겁니다.